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께서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더니 그에 대한 후보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책임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 방법 등이 현재의 강화된 윤리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심사 책임 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표절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담당 교수와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들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 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사 책임 교수님으로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입장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인용에 있어서 일일이 출처를 달지 않고 큰 제목을 달거나 논문 뒤에 참고 문헌 리스트에 올리는 정도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이 기준만 적용해도 후보자의 논문에는 표절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자의 논문에는 통편집 수준의 인용 및 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도표의 경우에 1차 문헌으로 출처 표시를 했지만 정작 참고 문헌에는 해당 문헌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실수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여기 뭐라고 의견을 주셨냐면 해당 교수가 아닌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일반인이고 제가 그런 일반인에게 있어서 논문 표절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자격으로 의견을 여쭌 건데 어떻게 이런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청문회에 보내는 공식 의견을 이런 식으로 보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본인 흠집 잡히실까 봐 대한민국 표절의 기준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다. 학위 여부나 아니면 표절 여부가 저는 국무총리 자격 기준의 결정적인 자료라고 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님의 진실성, 후보자님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표절을 인정하십니까? 저 같은 정치인이 논문을 쓰면서 다른 분의 논문을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용도 하고 그런데 그 인용 표기가 부실할 수도 있죠.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학자도 아니고 제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이걸 표절이다 아니다 단정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게 표절이다라고 인정해라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저는 그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후보자님 2014년도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총 수입액이 9,900만 원, 약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이 카드로서 사용하신 게 8,600이고 기부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700만 원 정도가 더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산을 신고한 거에 보면 3,800만 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6,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2012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카드로서 1억 2천 정도를 쓰셨고 기부금을 내신 게 4,900이에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신 금액이 7,900이에요. 그런데 자산 증가에서는 예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 빼서 쓰신 것 같아요. 4,300을 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처 불명의 돈이 약 한 3,6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1억 2천 정도의 세비를 받으셨는데 수입이 있으셨는데 카드로 3,800만 원을 쓰셨고 1억 3천 정도의 기부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이게 1,700만 원 정도가 더 어디선가는 조달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재산이 증가가 국회에 신고한 공직자 신고해 보면 자산 증가가 5,400이 늘어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16년도에도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선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5천의 수입이 있었는데 카드로 2,500, 8,500만 원의 기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해에는 4,600만 원의 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증가해 보면 1억 4천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9,500만 원의 출처불명의 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 돈이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자산의 증가에서 굉장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의 장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대금이 많은 부분은 장녀가 결혼을 할 때 식비를 카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또 개인연금을 약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받고 있고요. 또 저의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1년에 뭐 한 2천만 원 이상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저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수 비용이라든지 또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전받은 보전금을 비롯해서 개인연금이나 보훈연금, 국민연금 등 충분히 소명되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제가 가계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회계장부 보듯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매년 이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천만 원 정도 매년 있고 또 자녀 결혼 축의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금방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저의 딸이 다닌 학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면제를 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MBA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출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학비와 생활비를 썼다.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제가 이 공직자로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